안녕하세요, 지효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수열의 항넘버를 저 끝으로 봤을 때 과연 어디에 가까워질 거냐, 가까워지지 않을 것이냐. 자,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 그랬을 때 그 값에 수렴한다 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발산이라고 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그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할 텐데, 자,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극한에 대한 성질이 필요합니다. 자, 예전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뭐냐면 부등식의 어떤 범위를 구하는 문제는 어떤 걸 이용했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했어요.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그래요. 등식이니까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잘 해보자 라는 게 이번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철저하게 계산을 잘 하면 된다 라는 건데, 그 계산을 잘하기 위한 도구들을 학습한 다음에 계산 문제 유형까지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극한에 대한 성질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학습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AN하고 BN이라는 수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AN도 N에 관한 식이고요. BN도 일반항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는 두 수열이 있는 건데, 두 수열이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N, BN 각각 AN은 저 끝으로 봤더니 알파로 수렴하는 거야. 또 하나 BN이라는 또 하나의 수열은 베타로 수렴하는구나. 각각이 수렴할 때 그럼 우리는 좀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복잡한 식이란 건 다음과 같습니다. AN이라는 N에 관한 식인데 거기다가 어떤 상수 K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K는요 그냥 밖으로 빼낼 수 있다는 거야. 마치 변수가 N이잖아요. 그러면 N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래서 AN에 해당되는 극한, 즉 알파에다 그냥 K값을 나중에 곱해줘도 상관이 없더라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이 AN과 BN 각각 수열 두 개 N에 관한 식으로 나온 건데 그거에 합으로 표현된 수열이 있는 거야. N에 관한 식, N에 관한 식이 합으로 표현된 또 하나의 N에 관한 식, 또 하나의 수열 있을 때 그러면 이 통째에 주어진 수열을 가지고 꼭 극한을 봐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된다. 자, 리미트 이렇게 덧셈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AN의 극한, BN의 극한 각각 구해서 그 둘을 더해줘도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간단하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마찬가지 AN, BN이 이렇게 빼져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리미트는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리미트 AN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극한값을 뺀 알파 빼기 베타가 극한값이 되는구나. 거기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덧셈 뺄셈만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곱셈 나눗셈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N, BN, N에 관한 식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이 통으로 볼 필요 없이 우린 분리해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 리미트 AN, 리미트 BN 각각의 수렴하는 요 값 있죠? 그 값을 곱해서 우리는 극한값을 계산할 수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분수꼴도 마찬가지예요. 자, 분수꼴로 N에 관한 식분의 N에 관한 식 이렇게 분수꼴의 식이 나와 있을 때는요, 자, 통째로 볼 필요 없이 분리해서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분자에 있는 AN의 극한, 또 분모에 있는 BN의 극한 각각을 계산해서 베타분의 알파 요걸로 수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단 분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BN분의 AN에서 그렇죠, 요 BN이라는 분모는 절대 0이면 안 됩니다. 즉 BN이라는 N에 관한 식이 0이면 안 돼. 그지? 뭐냐면 수열이 0, 0, 0, 0, 0, 0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은 안 되겠죠.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BN의 극한값 또한 0이면 안 돼요. 왜? 이거 극한값분의 극한값. 이게 바로 분수잖아요. 분수에서 요 분모, 즉 BN의 극한값이 0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0인 경우는 안 된다 라는 거 전제 조건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정말로 성립합니까? 네, 성립합니다. 교육과정상에서는요, 자, 이거를 증명 없이 우리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다만 참고사항에서 기억하실 거는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은 쌤이 전제로 뭐라고 했죠?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 성립해요.
AN이 알파로, BN이 베타로 이렇게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 수렴하지 않는 수열들 가지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 전제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N이 예를 들어서 N이라는 수열이요. 1, 2, 3, 4, 5 이렇게 가는 수열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N은요. 그럼 이거 해볼게요. N분의 1 이런 수열이야.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이다. 그쵸? 그죠?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우리 보고 AN, BN 요 곱해 요 n에 관한 식 두 개를 곱한 새로운 수열이 있는데 그거의 극한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봐보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AN 그대로 n 곱하기 BN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n 곱하기 n분의 1을 해봐요. AN, BN. 그럼 뭐예요? 바로 1이 되잖아요. 그치? 1이라는 새로운 수열. AN, BN이라는 수열은 1이라는 수열입니다. 지금 보세요. AN하고 BN을 곱하면 1이에요. 당연하죠. 예수열하고 예수열인데 쭉 나열된 거 곱해보세요. 각각의 항을. 첫째 항끼리 곱하고 둘째 항끼리 곱하고 그러면 계속 1이잖아. 1, 1, 1, 1, 1, 1 계속 그렇게 가는 수열이죠? 그래서 일반항도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AN, BN이라고 곱해보면 그냥 1이라는 하나의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고요. 1, 1, 1, 1, 1, 1, 1 이렇게 가는 수열은 그렇지. 저 끝으로 가도 1이겠지. 뭐 이렇게 1이다. 그래서 극한값이 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하는 이게 맞는 건데, 저는 분리할 겁니다. 이러면서 얘를요, 저는 AN의 극한 따로 계산하고요, BN의 극한 따로 계산해서 곱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자, n입니다. n. 봐봐요. 리미트. 자, 항넘버 무한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자, 항넘버 저 끝으로 보내보세요. n분의 1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자, n이라는 수열은 그치. 한없이 커지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자, n분의 1은요. 그치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한하고 0하고 곱했을 때 어떻게 되냐? 알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되지가 않네. 1로 가지가 않네. 라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왜 안 된다? AN과 BN이 각각 수렴할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봐봐요. AN은 지금 수렴하지가 않잖아요. BN만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는 분리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과서나 일반 시중 문제집 이런 데에서는 요 얘기만 나와. 야, 극한의 성질이 언제 성립하니? 전제 조건이 뭐니?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AN, BN이 수렴할 때만 성립합니다. 라고 우린 다 아는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뭐냐면 꼭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냐? 아니야. 여러 개 있어도 돼. 여러 개 있어도 돼. 여러 개. 무슨 얘기냐면 AN, BN, CN 이렇게 수열 3개를 곱해놓은 거야. n에 관한 식을 일반항, 일반항, 일반항 3개를 곱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AN에 대한 극한은 알파로 수렴하는 상황이에요. BN에 대한 극한은 바로 베타로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CN에 대한 극한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건 감마로 뭐 수렴해. 셋 다 수렴해. 셋 다 수렴해. 그러면 얘는 분리할 수 있냐? 분리할 수 있지. 좀 전에 봤잖아. 그래서 AN, 우리가 이렇게 BN, CN 이렇게 해서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곱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왜? 셋 다 수렴하니까. 그쵸?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알파로 가고 얘는 베타로 가고 얘는 감마로 가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꼭 2개짜리만 되는 건 아니고 3개짜리도 되고 4개짜리도 되고 5개도 되고 다 돼. 다 된단 말이야. 다 되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아하. 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봐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하면은 이 교과서에 맨날 나와 있던데 이거. 뭐 쓰나 봐봐요. 이런 거 계산을 하고 나온단 말이죠. 이거예요, 이거. 그럼 잘 봐봐요. 요거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세요. 그랬어요. 극한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게 막 문제집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고민 없이 푼단 말이에요.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n이고요. 분자를 봤을 때 뭐냐면 1, 2, 3, 4 이렇게 해서 어디 n까지 합이네.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는 파트에서 시그마 k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연수의 합이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약분하면 되잖아요. n하고 n하고 약분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나 봐보세요.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바로 n의 n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 이거 n제곱이라고 할게요. n제곱이라고 할게요. 바꿀게요. 미안해요. n제곱이라고 나오겠다. 이거 n제곱이라고 할게요. 이거 n제곱. 분분 n제곱. 분자가 2분의 n 플러스 1. 됐어. 그럼 이게 지금 자 봐봐요. 요렇게 번무수 계산해서 2n제곱분의 자 분자 보시면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무한분의 무한꼴입니다. 뭐 이 뒤쪽에서 하긴 할 거야. 무한분의 무한꼴 하긴 할 건데 뭐 이미 이 정도는 다 좀 안다는 가정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따 자세하게 할게요. 혹시 모르는 친구는 그냥 한번 봐봐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비를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해요. 2분의 1. 이렇게. 됐나? 이렇게. 아니면 2분의 1이 답이라고 해야 되는데 몇몇 교과서에 이런 거 있어요. 생각해보기 혹은 탐구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서술형에도 종종 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철수가 이렇게 풀었어요. 철수가. 근데 지호가 와가지고 야 그렇게 푸는 거 아니거든? 이러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어디 봐봐. 지호 푼 걸 봐봐요. 야 어차피 이게 분수 아니야 분수.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해도 돼야 안 돼? 분리해도 되지. 분리해도 똑같은 식이지. 그럼 n제곱분의 1 그럼 n제곱분의 2 뭐 이렇게 분리하는 거야 얘가. 그럼 n제곱분의 3 이렇게 분리하는 거지. 그럼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한번 보자고요. 그쵸? 어디까지 가냐. 그럼 n제곱분의 n이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어떤 얘기야? 그러면 얘도 수열, 그쵸? 얘도 n에 관한 수열, 두 번째 수열, 얘도 세 번째 수열. 수열이 이제 여러 개 있단 말이죠.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각각이 어디로 가나 봐봐. n이 무한대로, 항넘버 무한으로 가버리면 얘는 어디 가요? 0으로 가요. 얘도 0으로 가고 다 0으로 가네. 0으로 가. 그럼 잘 봐봐. 각각이 다 수렴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요렇게 쪼개볼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지호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호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자고 지호가 얘기하고 있더라. 이렇게 빠바방 어디까지 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뭐 n제곱분의 n 이렇게 되는데 얘들 다 0으로 가거든. 0으로. 그러면 0 더하기 다다다다 다 0 0을 다 더하면 0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푼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푸는 애가 있고 이렇게 비교하는 서술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맞냐? 이 흰색이 맞는 거예요. 이 노란색 틀린 거야. 틀린 거. 봐봐. 2분의 1이 답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0이라고 답이 나오잖아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서술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틀린 거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뭐가 틀렸는지 얘기해봐라. 이건데 그럼 어느 부분이 틀렸냐? 어느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극한의 성질을 저 성질을 이용할 수 없어요. 분리합니다 라는 테크닉을 쓸 수가 없어요. 저 성질은. 왜냐면 우리 교과서는 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그거 맞아. 그럼 수렴하는데 아니. 근데 정확하게는 수렴하는 수열인데 수렴하는 자 여기다 말을 더 붙여볼게요. 뭐라고 붙이냐면 유한계. 아까 선생님 2개 된다고 했죠. 3개도 돼, 4개도 돼, 5개, 아니 100개도 돼, 1000개도 된다니. 근데 이거는 무한계예요. 왜? 봐봐요. 이 식 자체가 선생님 이게 어떻게 무한계예요? 이렇게 이 정도 치면 이거 n개 아닌가요? n개처럼 보이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무한계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각각의 수렴하더라도 유한계, 뭐 3개든 뭐 K개든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게 n개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엔 무한계잖아요. 그쵸? 무한계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이건 증명과정 없이 받아들이자라고 교육과정이 돼 있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자, 극한에 대한 성질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 성립하는데 수렴하는 유한계에 대해 성립.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게 나온다면 이게 무한계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어서 여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술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쌤이 지금 올리고 있는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지금 기획해서 올린 거냐면 한번 1부터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조금 깊게 찍어보려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깊게 찍어보자. 그래서 예전에 쌤이 뭐 대치동에서 수업하고 이렇게 올린 영상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선행하는 애들 위해서 선행하는 애들은 여기까지만 알면 돼. 라고 해서, 우리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뭐 방학 특강이야 이렇게 해서 온 애들이 있단 말이죠. 신청한 애들은 그 방학 내에 그걸 다 끝내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 제한도 있고 커리큘럼상에 아주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전 머릿속에 1부터 10까지 있는 거 아는데 우선 1부터 5까지만 가르치자 이렇게 되는 거 선행할 때는 그리고 실제로 학기에 또 수업, 이제 내신 대비 수업을 할 때는 또 1에서 3까지는 많이 한 거니까 좀 건너뛰고 뭐 시간이 또 그것도 시간 제약 때문에 뭐 한 3에서부터 7까지 다루고 좀 깊은 건 또 따로 또 다룬다든가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눠서 접근한단 말이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뭔지는 저는 알죠.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처음 배울 때 1부터 10까지의 레벨이 있으면 1부터 10까지 다 배워버리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물론 아주 어려운 킬러, 이게 모의고사에 나온 킬러들은 따로 문제화 시켜서 그걸 가지고 문제 적용된 개념들을 따로 배울 필요는 있고 그런 거 제외하고 그건 11이라고 하잖아. 11. 그건 제외합시다. 그럼 1서부터 10까지를 처음 배울 때 개념을 아주 센 기초부터 아주 깊은 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시간 제약이 없어야 돼.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근데 이렇게 배워놓으면 사실 한 번만 배우고도 여러 번 이제 배운 친구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수학에 대해서 깊이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촬영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좀 깊게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모든 거를 좀 하나에 좀 다 담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관련된 내용 하나 보죠. 문제. 대표 용어 뭐 이런 거예요. 뭐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야. 보세요. AN하고 BN하고 있는데요. AN, N에 관한 식으로, BN,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일반항이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복잡하네. 이런 거 시계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자, 근데 각각을 좀 확인을 해보죠. 어차피 극한을 물어봤으니까, AN, 극한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N이 항넘버가 하나 없이 커질 때, n분의 1 빼기 2분의 2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어디로 갈 거냐. 봐보세요. 이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 이 분리. n분의 1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마이너스 2라는 수열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2라는 수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2 이해가요? 오케이. 둘 다 수렴하는 거니까 이거 분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리미트, 사실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매번 이렇게 쓰는 게 귀찮잖아요, 사실. 그쵸? 서수형이 아닐 때는 우리가 바로 그냥 이건 0인 거 알고, 뒤에 거는 그냥 2인 거 아니까, 0 빼기, 그래서 마이너스 2인 거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마이너스 2라고 쓰긴 쓰죠. 그쵸? 서수형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툭툭 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AN의 극한이 존재하네요. 그쵸? 그다음 BN도 볼까요? BN도. BN의 극한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떻게 되냐. 여기 봤더니 3 빼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이. 여기 딱 봐도 안 해. 3이라는 수열은 어차피 극한이 3이겠죠. 그죠? 3으로 수렴하고, 뒤에 거 봐도 여기 분모가 계속 커지면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작아져면서. 그쵸? 분모가 계속 커져. 분자는 2인데 분모가 계속 커지면 계속 얘가 작아지면서 계속 작아지다가 소멸하겠죠. 그쵸? 0으로. 그쵸? 뭐 그 얘기네. 뭐 그 얘기야. 그래서 뭐 굳이 서수형처럼 써봐 그냥 써봐 이렇게. 그러면 3 이렇게 되고 이렇게 리미트 분리할 수 있죠. 둘 다 수렴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완전 서술형이네. 완전. 그래서 이건 3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0으로 간다. 그래서 3 빼기 0은 3으로 간다. 그래 됐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A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인 거 알겠고 BN의 극한값이 3인 건 알겠다. 괜찮죠? 이거 가지고 이거의 극한을 구해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거 봐봐.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 몰라도. 왜냐면, 이거 진짜 이거 AN하고 BN을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2 곱하고 막 3 곱하고 뺀 다음에 거기다 AN 곱해서 막 식 되게 복잡한 막 분수꼴의 식을 만든 다음에 막 통분해가지고. 그래도 돼. 그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돼요. 되는 건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극한의 성질이라는 걸 이용해 보겠다라는 거죠. 뭐 할 수 있냐? 자, 보시면 요 식을 간단히 해보죠. 2an 제곱이요. 그죠? 마이너스 3 an bn이네요. an bn 이렇게. 막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분리할 수 있다. 왜? an하고 bn 자체가 이렇게 수렴하기 때문에 an bn으로 이루어지는 식들. 이런 것들 이제 다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면 리미트 이렇게 분리해요. 그러면 2는 바로 n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상수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튀어나가고요. 여기 an 제곱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쵸?
근데 an 제곱이에요,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그냥 이렇게만 써볼게요. 그다음 마이너스 3에다가 리미트. 이 정도만 쓰셔도 되는데 완전 완벽하게 서술형 풀이를 써본다고 생각해볼게요. 한 줄 더 써볼게요, 한 줄. 왜냐면 이게 an 곱하기 an이죠. 그럼 an 곱하기 an이면 쌤은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an이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an, 리미트 an. an을 이렇게 리미트 이렇게 분리해 준 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리미트 an이 몇 개니까? 2개니까 사실 이거 쓸 때 서술이 와, 이렇게 써주면 너무 완벽하다. 그지? 이렇게. 이렇게 제곱 이렇게 써주면 그 다음에 3은 3에다가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 수렴하니까 리미트 an, 리미트 bn. 완벽한 서술형 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간단한 게 서술형이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이제 개념을 학습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요. 자, an이 마이너스 2로 가네요.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an의 극한 뭐 우리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고요. bn의 극한 그리고 3이에요. 3. 이렇게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4, 2, 8, 8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6, 3, 18, 18이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26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26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유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 계산 문제인데 이게 뭐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나온다면 뭐 앞쪽 부분에 뭐 한 3번, 2번 뭐 이렇게 평화롭게 모두 다 맞추는 문제 수준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뭐 서술형 잘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게 좀 이런 것들을 지금 서술형처럼 써보면서 뭐가 생기냐 그러면 개념이 정확하게 머리에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심화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 풀이 결대로 아주 정확하게 출제 의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이 극한값의 이제 계산, 이번 파트가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건데 사실 계산에서 잘 나온 건 이거야.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이제 워밍업을 한 거고 사실은 워밍업이 뭐였어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보면 되겠다. 근데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성질이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겠죠. 지금 아까는 뭐라 했어? 수렴하면 된다. 수렴하는 것들은 성질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것들끼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식이 복잡한 것들 사실 복잡하지도 않아. 솔직히 복잡하지도 않은데 그냥 복잡하다고 쳐. 그냥 복잡한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여기 뭐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 빼기 무한꼴. 쉬운 건데 그래도 복잡하다고 치자고요. 복잡하다고 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기가 한 40분 넘어가고 이러면 여러분들 잘 안 보더라고. 안 보고 이게 또 쪼개더라도 강수가 많더라도 플레이 시간이 뭐 좀 길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좀 끊어서 가서 다음 시간에 뭐 예고편 티저.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 빼기 무한꼴 뭐 이런 거 극한의 성질 말고 그냥 형태들로 이렇게 유형들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이런 거 이런 거 잘 써야 돼. 이런 거 쓰는 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사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시간이 길어지고 조금 깊이 있게 좀 제대로 설명하려다 보니 길어져.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극한에 대해 성질만 제대로 알고 성질 기본 대표 유형 정도만 알면 되는 상황. 여기까지 끊어보도록 하고요. 네. 최대한 쌤이 좀 하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요. 하는 일이 많은데 찍을 때는 좀 재밌어요. 쌤도 재밌고 사실 이거는 여러분한테도 도움되라고 올리는 거기도 하고 스스로도 좀 나태해지지 않고 머릿속으로 제가 아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또 학원에서는 주로 이제 쌤이 이제 고3 친구들만 가르치다 보니 이렇게 개념 수업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개념 수업을 이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게 왜 찍냐 안 힘드냐 학원 수업도 엄청 바쁘고 할 거 많은데 근데 뭐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왜냐면 지방에 있는 친구들 여기 뭐 서울 뭐 대치동 이런 친구들을 좋은 학원 많이 다니는데 사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막 이렇게 좋은 강사들 뭐 이렇게 아무래도 드물게 이렇게 만나기가 좀 쉽진 않으니까 쌤이 아주 좋은 강사 아니더라도 여러분한테 그래도 양질의 강의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학원이 있는데 쌤도 원래 본업이 있는지라 하는 일이 많아서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업로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업로드는 해볼 건데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쌤도
이거 하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쵸? 개념 수업 할 일 없어요. 선생님. 개념 수업 할 일 없는데, 그래서 개념들 한번 쭉 정리하다 보면, 아, 그래. 고1 때, 고2 때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했었지. 선생님도 이게 초심의 마인드를 잃지 않고 항상, 개념이 뭐였지? 이런 것들 좀, 스스로도, 마음다짐을 갖는 계기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재밌어요. 쌤들 그냥 이렇게 찍는 거 재밌습니다. 이렇게. 혼자 찍는 것도 외롭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도움이 되면 많은 친구들에게 공유, 먼저 뭐 좋아요, 댓글 뭐 이런 것까지 해주세요. 이런 건 못하겠고요. 그냥 다른 친구들 좀 공부하고 싶은데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쌤하고 광의가 좀 맞으면 결이 맞으면 도움이 되는 거니까 친구들한테 너 이거 한번 들어봐 이렇게 권유해 주시면 또 좀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